우리가 매일 먹는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 뒤에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엄청난 혁명이 숨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독일의 돼지 농장이 어떻게 그림 같은 풍경에서 최첨단 공장처럼 변했는지 그 아주 극적인 변화 과정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건지 한번 큰 그림부터 짚어보고 가시죠. 이야,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들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1950년에 240만 개나 되던 농장이 2020년에는 고작 2만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가 100곳 중에 99곳이 그냥 사라져버렸던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농가당 돼지 수는 평균 5마리에서 1200마리가 넘게 와우, 무려 200배 이상이나 폭증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끈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효율성이라는 엔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농부 한 명이 한 10명 정도를 먹여 살렸다고 하면요. 오늘날에는 기술이랑 전문화 덕분에 농부 한 명이 무려 155명이 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대규모 현대식 농장, 이걸 하나 운영하려면 도대체 뭐가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현대식 돼지 축사를 짓는다는 건요, 이제 뭐 옛날처럼 그냥 헛간 하나 짓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기초부터 시작해서 환기, 난방, 냉방 같은 온도 조절 기술은 기본이고요. 내부 설비에다가 심지어는 환경을 생각해서 암모니아 같은 배출가스를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말 그대로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 정도 키우는 축사를 하나 짓는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냐? 무려 150만 유로가 넘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더 놀라운 건 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데 보통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이거 좀 더 와닿게 돼지 한 마리가 쓰는 공간에 들어가는 돈으로 계산해 보면요. 약 780유로,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야, 이걸 보면 농부들이 얼마나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렌즈를 좀 더 줌인해서 돼지들이 실제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바로 그 공간, 바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독일 돼지의 약 9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슬레이트 바닥이라고 불리는 환경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틈이 숭숭 뚫려 있는 콘크리트 바닥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바닥이 돼지한테 더 좋은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슬레이트 바닥은 위생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집갈개 바닥은 돼지들이 땅 파는 본연을 충족시켜줄 수 있죠. 하지만 또 단점도 명확해요. 결국 위생, 동물의 본능적인 습성,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비용 사이에서 정말 복잡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슬레이트 바닥이요, 의외로 돼지의 생물학적 특성이랑 아주 딱 맞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땀샘이 없어서 스스로 체온 조절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틈들이 돼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일종의 냉각판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냥 집 좀 넉넉하게 깔아주고 공간도 더 넓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동물 복지를 개선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돈은 과연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요, 독일 전체 농장의 동물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만 끌어올리는데도 매년 수십억 유로가 필요하대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수십억 유로라는 돈, 이게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만큼 큰 돈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이 금액, 독일 사람들이 매년 커피나 차 마시는 데 쓰는 돈보다도 적고요. 휴가 가는 데 쓰는 돈에 비하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결국 이건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인 셈이죠.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농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농장이 점점 더 커지는 흐름은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혁신적인 기술과 더 나은 동물복지 기준을 결합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변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동물을 돌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 따뜻한 손길은 절대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농업은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농업과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약속 또한 함께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더 이상 농부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식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무엇을 기꺼이 감당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